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존행동기계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이번 시간에는 블록선도와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선도와 신호흐름 선도 같은 경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뭐 제교재뿐만 아니라 타교재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 블록선도, 신호흐름 선도에 대한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별도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고요. 뭐 보시면서 노트 하셔도 되고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 위주로 쭉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별도 자료도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블록선도와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용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시스템 표기법.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말 그대로 블록선도와 신호흐름 선도는 시스템 표기법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 표기법이라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한 대 딱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 에어컨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 정기적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제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 정기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수히 많은 회로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블록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블록 선도가 되는 거고, 그 신호의 흐름을 그리게 되면은 신호흐름 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표기법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첫 번째 블록 선도. 자, 블록. 여기서 말하는 블록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블록 장난감 있잖아요. 그 장난감 어떻게 생겼더라? 네모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사각형 형태, 그거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거. 그럼 블록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사각형 이렇게 딱 그리고 입력신호, 출력신호가 생기겠고, 그럼 입력신호를 RS라고 하고요, 출력신호를 CS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달함수를 GS라고 하자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입력신호, 출력신호 무조건 RS, CS로 적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AS, BS로 적어주셔야 되고, XS, YS 신호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소리고, GS 역시 늘어나면 G1S, G2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정리를 하면 RS가 입력신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S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전달함수예요. 자, 이때 입력과 출력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신호들을 입력 변수, 출력 변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입출력 변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블록 선도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블록 선도 특징 첫 번째, 입출력 변수. 자, 입출력 변수 같은 경우는 표시해줘요. 표시. 어떻게? RS, CS라고 적어줬잖아요. 뭐 AS, BS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출력 변수는 표시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달함수는, 자, 전달함수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어디 있습니까? 블록 안에 있단 말이야. 즉 전달함수가 블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달함수가 블록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신호의 흐름 방향. 자, 신호 흐름 방향인데, 신호 흐름 방향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면 RS에서 출력,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 쪽으로 신호가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화살표에 의해서. 즉 신호의 흐름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낸다.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록선도의 큰 특징. 입출력 변수는 표시해주죠. RS, CS. 그 다음 전달함수는 블록으로 나타내고, 블록 자체가 전달함수인 거예요. 그 다음 신호의 흐름은 화살표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CS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출력 CS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출력 CS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전달함수에다가 입력을 곱해준 거예요. 즉 전달함수 GS 곱하기 RS가 되는 겁니다. 자, GS 곱하기 R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전달함수 GS를 한번 구해보자. 전달함수 GS는 자, RS가 내려가게 되겠죠. RS 분의 자, CS니까 C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GS라는 거는 전달함수였고 RS라는 거는 입력 신호죠. 그러면 입력 분해 CS라는 건 뭐야? 출력이네. 출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구나. 자,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어떤 분들 보시면 제가 적어드리면은 아, 전달함수는 RS분의 CS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RS가 AS, CS가 BS로 바뀌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호의 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신호의 분기. 어떻게 신호가 나뉘어지느냐. 첫 번째가 인출점. 그리고 두 번째가 가합점입니다. 자, 여기서 인출점부터 보죠. 인출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인출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특히 은행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떨 때? 돈 뽑으러 갈 때, 야, 난 돈 인출시키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인출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뽑아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출점이라는 거는 뽑아내는 점, 뽑아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엇을? 신호를 뽑아내겠지. 여기서는 신호의 분기니까. 그 다음 가합점은 뭡니까? 가하거나 합한다 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더하거나 빼낸다, 뺀다 이렇게 할게요. 더하거나 뺀다. 부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합이나 아니면 차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가합점은 더하거나 뺀다. 자, 그렇다면 인출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AS가 예를 들어 들어온다. 인출점은 동그라미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인출점. 그러면 분기가 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요. 자, 이때 각각의 신호는 어떻게 되느냐? 인출, 말 그대로 뽑아내기 때문에 AS라는 입력 신호를 뽑아내요. 그럼 여기도 AS, 여기도 A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인출점이니까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합점은 어떻게 되느냐? 가합점은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하지 말고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가운데 무엇인가 들어와. 그때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입력 AS, 얘를 출력 CS라고 하고요. 요 가운데 걸 BS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CS를 구해봅시다. 출력 CS를 구해본다면 자, 출력 CS는 예를 들어서 요게 플러스 부호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자, CS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입력이 들어오다가 여기 가운데서 무언가가 합쳐졌어. BS라는 신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최초 입력은 AS니까 자, AS에다가 요거 플러스 부호죠. BS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BS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BS가 들어오는 거겠죠. 요런 거를 가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 가합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 선도의 간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블록 선도의 간소화. 우리가 앞서 그 논리회로 배울 때도 부울대수를 이용해서 간소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블록 선도의 간소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렬 종속. 두 번째, 병렬 종속. 세 번째, 피드백 접속.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직렬로 이어놓은 거고 병렬로 이어놓은 거고 피드백 형태로 이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가 요거죠. 종속. 종속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항의 연결에서는 뭐 저항 직렬이음 병렬이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연결이고
이 블록선도는 종속입니다. 그럼 이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 종속과 연결의 차이점입니다. 자, 연결이라는 거는 그냥 흔히 저항을 직렬 연결해놨다라고 예를 들자고요. 그리고 R1, R2가 존재한다. 그럼 종속은 그 블록선도죠. 블록선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 라고 했을 때, 자, 요게 AS, 그럼 BS, CS. 그리고 이 녀석이 뭐 G1S, G2S라고 했을 때, 연결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 R1과 요 전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R1에 의해서 R2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R1에 의해서 R2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 요런 거를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영향이 없는 게 연결, 두 개가 영향이 있는 게 종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선도는 종속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두 개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게 BS가 되고 CS는 또 GS에다가 BS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렬 종속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 종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블록이 이렇게 직렬로 종속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신호 첫 번째 입력 신호를 AS, 그럼 두 번째 BS, 세 번째 출력 CS라고 칩시다. 그리고 첫 번째를 G1S, 첫 번째 전달함수죠. 그 다음 두 번째 G2S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AS 같은 경우는 그 앞쪽에 전달함수가 없기 때문에 못 구해요. 이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BS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BS라는 녀석은 제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라고 했죠. 그럼 G1S 곱하기 AS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S는 뭡니까? 자, CS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 자, CS에서는 얘가 입력 신호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관계가 없어. 자, 그래서 G2S 곱하기 B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분모가 발생했죠. 자, 요 BS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요 위의 값이니까 이 위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 다시 쓰면 CS라는 녀석은 G2S 곱하기 G1S 곱하기 AS와 같네요. 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 신호 CS를 구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 전달함수입니다. 자, 전체 전달함수 GS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전달함수 GS는 뭐였어요? 입력분의 출력이었죠. 그러면 입력 AS, 출력 CS니까 AS분의 CS가 되겠네요. 자, 이때 또 공통분모가 발생합니다. 요 CS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요 값과 같죠. 그럼 얘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자, 다시 쓰면 G2S 곱하기 G1S 곱하기 AS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나누기 AS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AS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뭔데? G2S 곱하기 G1S잖아요.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렬 종속의 전체 전달함수 GS는, 자,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G1S 곱하기 G2S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도한 이유가 뭡니까? 요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직렬 종속일 때의 블록선도에서 전체 전달함수는 곱하면 된다. 끝이에요. 요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직렬 종속일 때는 그냥 곱하자. 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종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종속은 말 그대로 병렬로 이렇게 종속이 돼 있을 때, 자, 첫 번째 입력 신호를 AS, 그 다음에 출력 신호를 BS라고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전달함수 G1S, 두 번째 전달함수 G2S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신호가 양쪽에 플러스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한번 구해보게 된다면 자, 출력 BS를 구해야 됩니다. 출력 BS라는 거는 잘 보세요. 요게 인출점이잖아요. 인출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도 AS일 거고 여기 밑에도 AS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출력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죠. 그러면 위아래 둘 다 구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BS라는 애는, 자, BS는 전달함수 G1, S 곱하기 AS입니다. 근데 요게 딱 신호를 들어가 보니까 플러스야. 그럼 여기 플러스가 딱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구해보면 되죠. BS는 G2S 곱하기 AS야. 그러면은 자, G2S 곱하기 AS가 되는 거고, 자, 이때 뭡니까? 가압점이 플러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때 요게 항이고 요게 항이에요. 자, 저번에도 부울대수 할 때 알려드렸지만 플러스를 기준으로 요거 두 개가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항의 공통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쓰게 되면 AS가 흡수되는 거고, AS 여기 곱하기 G1S 더하기 G2S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버렸으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출력을 구했어요. 출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때 전체 전달함수 GS는 전체 전달함수입니다. 전체 전달함수. 입출력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입력 AS분의 BS가 되겠네요. 자, 입력 AS 분의 BS가 되고요. 자, 이때 공통분모가 뭐다? 요 BS라는 녀석은 요 값이구나. 요걸 요렇게 대입시켜 줍니다. 그러면 AS 곱하기 G1S 더하기 G2S가 되겠죠. 이때 나누기 AS를 해줘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AS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전달함수 GS는 뭐가 된다? G1S 더하기 G2S예요. G1S 더하기 G2S가 되겠다. 자, 병렬일 때는 어때요? 더해줬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신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였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기계에서 다루어지는 전기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 안 나와.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직렬 종속일 때는 전체 전달함수는 곱하면 되고요. 병렬 종속일 때는 전체 전달함수는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자, 그래서 그냥 곱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피드백 접속입니다. 피드백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뒀고요. 이 피드백 회로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입력이 AS가 들어가는 거고 가압점을 통과한 신호가 ES, 그리고 첫 번째 전달함수가 GS가 되겠죠. 이때 출력이 CS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되돌아오는 피드백 전달함수는 HS, 그리고 주 피드백 신호가 BS가 되겠죠. 이때 가압점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요 상태에서의 출력값 CS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력값 CS는, 자, 이 피드백 회로에서는 출력값을 찾기 위해서는 거꾸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회로 신호에 거꾸로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CS에 거꾸로 찾아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전달함수 GS와 입력 신호 ES를 만나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일단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CS는 전달함수 GS 곱하기 입력 신호 ES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하나하나씩 찾습니다. 이때 ES를 한번 찾아보자. ES는, 자, ES는 가압점을 기준으로 입력신호 AS와 BS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입력신호 AS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BS가 주 피드백 신호 BS가 이렇게 가압점으로 들어오는데, 자, BS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AS 마이너스 BS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BS를 한번 찾아봅시다. 거꾸로 한 개씩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BS는, 자, 신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BS는 어떻게? HS, 전달함수 HS와 입력 신호 무엇과 만나야 돼? 근데 이때의 입력 신호가 뭐냐? 자, 이게 인출점이니까 CS 신호가 이렇게 인출돼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여기 신호도 CS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BS는 HS 곱하기 CS가 되는 거죠.
HS 곱하기 CS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개씩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된 분모끼리는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공통된 분모끼리 찾아가지고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ES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ES는 자 AS 마이너스 BS가 뭐예요? HS, CS잖아요. HS 곱하기 CS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요 ES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CS는 GS 곱하기 자 ES가 요겁니다. 그럼 제도를 넣어주면 되겠네. AS 마이너스 HS 곱하기 CS가 되는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GS가 여기 한번 곱해줄 수 있고 여기 한번 곱해줄 수 있어요. 뭐예요? 분배 법칙. 자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CS는 GS 곱하기 AS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GS 곱하기 HS 곱하기 CS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공통된 분모 양변에 공통된 분모를 찾아본다면은 공통된 거는 자 CS가 되겠죠. 근데 뭐 GS도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CS의 값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CS를 남겨야 돼. 하나만 남겨야 돼. 그러므로 CS가 같으니까 요 항을 이 반대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CS끼리 만나게 해주는 거지. 그렇다면 CS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GS HS, C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 GS, AS는 그대로 넘어오겠죠. GS, AS 그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 합을 기준으로 요 녀석이 항이고 얘들이 항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 각 항의 공통된 분모 CS는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되겠죠. 그럼 흡수시켜버리면은 CS 곱하기 자, 요 자리에 1이 들어가고 요 자리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플러스 GS HS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거 GS AS는 그대로 넘어오겠죠. GS AS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S만 남겨보자. 그러면 결과값 CS는 얘들이 밑으로 넘어가죠. 1 플러스 GS 곱하기 HS 분의 GS AS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값 CS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출력값 CS를 찾았으니까 우리 앞에 직렬, 병렬과 같이 전체 전달함수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전체 전달함수는 TS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전체 전달함수 TS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피드백 입력 AS분의 CS가 되겠네. 그럼 AS분의 CS로 구하면 되는데 자, 이때 CS가 뭡니까? 요 값이라고. 요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거를 넣게 되면은 1 플러스 GS HS에다가 AS 그대로 넘어오죠. AS가 될 것이고 분의 자, 위에 거 GS A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AS 사라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체 전달함수 TS는 1 플러스 GS HS 분의 GS가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전달함수 피드백 접속에서의 전체 전달함수 TS는 자, 요 회로죠. TS는 1 플러스 GS HS 분의 GS가 됐다. 자, 요 값을 찾기 위해서 유도를 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와, 속았다. 제대로 속았다. 왜? 선생님이 앞에서 쉽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지? 이 값 하나 뽑으려고 나온 거긴 한데,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대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와, 속았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공식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공식이냐? 앞으로는 이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푸십시오. 전체 전달함수 TS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분해 패스 경로. 자, 요 패스는 그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전향 경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 패스 경로의 뜻이 뭐냐면은 자, 영어 패스입니다. 우리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패스 뭐예요? 돈 안 내고 빠르게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쭉 빠르게 통과한다. 그래서 패스라는 건 뭐다? 통과한다. 그러면 전향 경로로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전향 경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그냥 패스 경로라고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도대체 뭐냐? 한번 풀어본다면 TS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죠. 자, 요 회로에서 피드백 경로라면 신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형태죠. 이게 피드백 신호잖아요. 들어갔다가 피드백 받아서 돌아오는 거. 요게 피드백 경로예요. 자, 이때 피드백 경로에 존재하는 전달함수를 찾는 거예요. 전달함수. 딴 거 필요 없어. 피드백 경로에 존재하는 전달함수 뭐예요? GS, HS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GS, HS. 그럼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GS 곱하기 HS. 인데, 자, 요 가압점의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만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분해 패스 경로 어떻게 됩니까? 패스 경로는 그냥 쭉 통과한다 라고 했죠. 신호가 쭉 통과합니다. 자,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패스 경로에서의 전달함수는 뭡니까? GS밖에 없는 거야, GS. 그러므로 여기 위에는 G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은 거구나.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유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거겠지, 이거. 이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 자, 이제 확실히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 접속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 공식 하나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신호흐름 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블록 선도를 신호흐름 선도로 바꿔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표 하나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블록 선도와 신호흐름 선도의 차이점인데, 블록 선도 같은 경우는 입출력을 표시했어요. 어떻게? 입력은 RS, 출력은 CS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근데 신호흐름 선도 같은 경우는 마디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디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딱 꺼줍니다. 로드로 나타내요. 그 예를 들어서 신호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신호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입력,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마디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신호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 마디에서는 얘가 입력, 출력이고 요 마디에서는 입력, 출력, 요 마디에서는 반대로 얘가 입력, 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는 표시를 하게 되고 신호흐름 선도에서는 그냥 마디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선도는 블록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 신호흐름 선도는 표시를 하게 돼요. 그럼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가 GS였다. 그럼 여기 가운데다가 GS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신호흐름 선도에서. 자, 그 다음에 신호의 흐름 방향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화살표로 똑같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가압점은 블록 선도는 있고 신호흐름 선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블록 선도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전달함수 GS였고 입력 들어오고 출력 나간다. 입력이 RS고 출력이 CS였다. 자, 요거를 신호흐름 선도로 나타내게 되면 입력, 출력은 마디로 나타내죠. 입력, 출력 마디로 나타내고 연결하고 화살표 딱 꺼주면 되죠. 그러면 굳이 RS, CS 적지 않더라도 입력,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뭐 나 헷갈린다. RS, CS 적을래?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전달함수 요 GS는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죠. 그럼 위에 블록 선도를 그 신호흐름 선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림이 어때요? 얘보다는 얘가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드백도 한번 보죠. 전달함수 그리고 피드백 전달함수. 자, 얘가 GS, 얘가 HS일 때 가압점이 있고 인출점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때 여기가 RS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 CS고요. 그리고 여기 가압점의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나타냅시다. 나머지 신호는 뭐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요 GS, 전달함수 GS부터 먼저 보자고요. 그럼 입력 RS, 출력 CS니까 자, 마디로 입력, 출력 나타내주고 이렇게 연결하고 신호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입력에서 출력 쪽으로. 이때 전달함수는 GS인 거고. 그럼 피드백 신호는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 신호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지. 그럼 화살표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화살표는 항상 가운데다가 해줘야 됩니다. 신호 흐름 선도에서. 여기다가 표시해주게 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달함수가 HS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 가압점으로 들어가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HS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이 전달함수 표시한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압점 인출점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얘가 RS, 얘가 CS다. 그리고 화살표 표시해줘야 되죠. 신호 흐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1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 1 뭐예요? 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호가 보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 피드백 회로를 이제 피드백 회로에서 전체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신호흐름 선도의 전체 전달함수 하기 전에 여기 보이는 메이슨의 이득 공식부터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메이슨의 이득 공식이라는 거는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이때 이득이라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 돼요. 그럼 입력분의 출력 어디서 배웠어요? 전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이득이 결국은 전체 전달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의 이득 공식이라는 거는 전체 전달함수를 이득으로 나타냈을 뿐 크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얘는 신호 흐름 선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블록 선도에서 제가 알려드린 그 공식 있죠. 그 공식 역시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살펴봅시다. 이득 G는 델타분의 시그마 GI의 델타 I랍니다. 자, 이때 델타의 값은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플러스 2개가 서로 비접촉인 피드백 경로 마이너스 3개가 서로 비접촉인 피드백 경로 플러스 4개가 서로 비접촉인 피드백 경로에다가 뒤에 더 있으면 쭉쭉쭉쭉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 GI는 I번째 패스 경로 뭐예요? 쭉 지나가는 거. 그럼 델타 I라는 거는 1 마이너스 패스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이랍니다. 그리고 뭐 추가되면 쭉쭉쭉 추가가 될 텐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요게 신호흐름 선도겠죠. 이렇게 신호흐름 선도가 있을 때, 자, 피드백이 이렇게 2개가 존재한다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A, B, C, D, E, F, G라고 했을 때, 자, 요 신호흐름 선도에서 존재하는 피드백 경로는 뭐예요? BF, DG밖에 없죠. 자, 이 2개밖에 없어. BF, DG 이렇게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는 뭐야? BF 더하기 DG가 되는 거예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2개가 서로 비접촉인 피드백 뭐예요? 2개가 있긴 한데 얘들이 접촉하진 않았어. 그러면 결국 BF, DG가 2개가 서로 비접촉인 피드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3개가 서로 비접촉인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피드백 자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 선도는 나타내는 게 끝이에요. 델타의 값. 그 다음에 I번째 패스 경로는 그냥 쭉 직진하는 거니까, 직선으로 쭉 통과하는 거니까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델타 I 보시면 1 마이너스 패스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드백이 하나 더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패스 경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거든. 요 경로에서 접촉하고 있는 피드백은 얘예요. 요거 2개. 근데 접촉하지 않은 피드백은 뭐예요? 얘 1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패스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뭐예요? DG야, DG. 얘가 DG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얘들까지 확실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 공존행동 과목에서는. 자, 그러면 얘들을 이용해서 신호흐름 선도, 요 피드백 회로죠. 신호흐름 선도의 전체 전달함수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득 G는
델타 분해죠. 델타 분해. 델타 값 뭔데?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플러스 두 개가 서로 비접촉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자, 이때 피드백 경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니까 뭐예요? 피드백 경로 이거잖아, 이거. 그죠? GS, HS예요. GS, HS.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HS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분해 GI. 자, GI. I번째 패스 경로 뭡니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요 경로에 존재하는 전달함수는 GS니까 요게 GS가 되겠다. 그리고 델타 I 1 마이너스 패스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은 여기엔 존재하지 않죠. 여기엔 뭐 접촉한 피드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득값 전체 전달함수는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뭐랑 같아? 자, 전체 전달함수 TS는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에 분의 패스 경로. 블록선도랑 같죠? 블록선도 공식도 저기서 유도한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블록선도를 신호흐름 선도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정도의 문제지. 문제 푸실 때는 이 공식 하나만 알면은 다 풀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제어 모든 과목까지 모든 과목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기출문제 풀이가 있는데 앞에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시는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 때 제가 다시 잡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전행동기계 전기제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본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